4월 9일 화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지난 주말 만개한 벚꽃을 즐기기 위해 나들이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경주를 비롯한 국내 대다수 지역의 벚나무가 일본 수종이어서 이를 국산인 왕벚나무로 교체하자는 캠페인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동북아 생물 다양성 연구소가 왕벚 프로젝트 2050 창립 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는데요. 회장을 맡으신 신준환 전 국립수목원장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맘때 벚꽃놀이 그리고 벚꽃축제 하는 게 정말 이제는 연례 행사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럴수록 전국의 지자체마다 벚나무를 더 많이 심고 벚꽃 명수도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효과가 좋으니까요. 네, 네, 지금 피고 있는 왕벚나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벚꽃이 네. 잎이 나기 전에 꽃이 피어서 완전 뒤덮거든요. 그러니까 그 풍성함과 화려함에 많은 사람이 놀라면서 즐기죠. 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일부 기관에서 벚꽃을 많이 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피는 시기가 봄철에 큰 나무 쪽으로 보면은 빠르죠. 예. 네. 다른 큰 나무들은 지금 꽃이 안 피죠. 물론 생강나무가 꽃이 피지만 산에서 피고, 그리고 일반 사람 잘 모르고, 뭐 매화 축제나 산수유 축제 이런 것도 있지만 나무가 키가 작잖아요. 네. 근데 큰 나무가 꽃이 화려하게 피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벚꽃은 왕벚나무를 말씀하신 거죠?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길가에서 보는 벚꽃들은 일본의 그런 벚꽃이 많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예. 벚꽃은 사실 일본 문화의 상징이죠. 네. 또 이게 일시에 피고 일시에 떨어지잖아요. 네.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네. 뭐 그런 뜻에서 뭐 옛날에 카미가제라고 해서 왜 들으셨을 텐데 일본의 저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일본이 막 폐색이 너무 짙어지니까 소위 자살 특공대죠. 뭐 그래서 깨끗이 지고 깨끗이 진다. 뭐 이런 의미를 해서 벚꽃을 출정하는 사람들한테 어린 학생들이죠. 뭐 어린 학생들 주고 이럴 정도로 일본 문화에서 중요한 걸 가지고 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제강점기에 식민 정책의 일환으로 심은 곳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창경원 벚꽃놀이죠. 이것도 네.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바꿔서 벚꽃놀이도 막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960년대에 또 우리 일본의 교포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벚꽃을 많이 받아들여서 일본 왕꽃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네. 진해 심고 진해 군항제 축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60년대에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놀이 문화가 별로 없었어요. 먹고 살기 굉장히 바빴으니까. 네. 그런데도 제가 시골에 있었을 때인데 시골 분들도 놀러 갔어요. 예,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꽃놀이를 좋아하죠. 원래 사실 조선시대도 꽃놀이가 많았는데 네. 화전놀이라고 해서 진달래 꽃 가지고 전 부쳐 먹고 네. 뭐 그런 것이 이제 일제강점기 일본 문화하고 연결되면서 이렇게 번성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봄에는 예쁜 꽃들도 정말 많이 피고 뭐 진달래도 있고 그런데 다른 꽃나무들도 많지만 벚꽃이 이렇게 봄의 대명사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봄에 화려하게 피고 네. 또 벚꽃이 이제 새들이나 이런 다른 생물도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의식하지 못했지만은 네. 그런 일제강점기에 그런 이제 일본 문화를 전파시키는 과정에 그것을 타게 된 것도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1960년대 그게 알고 심었건 모르고 심었건 네. 뭐 하여튼 그것이 다시 또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에 전파되는 큰 통로였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일반 국민이 좋아하니까 음. 60년대 이후에 꾸준히 심어왔고, 더구나 최근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하면서
그 먹고 살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유를 안 즐기면 또 손해 보는 같은 느낌이 드는지 이 여유를 즐기려고 막 아주 달려가는 추세죠. 그런 음. 추세에 편성해서 이제 가로수도 많이 심고 네. 또 관광지마다 네. 벚꽃을 많이 심죠. 예. 네. 진짜 요즘은 이렇게 가다 보면 벚꽃나무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심은 것도 있고 그 이후에도 일본 수종을 우리가 계속 심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그때는 뭐 일본 왕벚나무나 우리 왕벚나무가 논란이 되었었고 일반 분들 국민들은 우리 왕벚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연구하는 사람들만 상당히 많이 생각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걸 일반 국민들은 모르고 음. 뭐 그다음에 그 심는 분들은 알고 심었건 모르고 심었건 일본 것들을 계속 심었죠. 또 이제 일본 것들은 대량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네. 어, 이 대중적으로 쉽게 하기도 좋고 네. 또 일시에 많은 면적을 심기도 좋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이 퍼진 게 됩니다. 예. 네.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도 경주를 다녀오기도 했는데 경주 가면은 뭐 대릉원과 보문단지에 정말 벚나무가 많잖아요. 예. 이곳에 그럼 벚나무는 일본 수종인가요? 예, 대체로 다 일본 수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저희 조사해 보니까 네. 일본에 특히 이제 우리가 왕벚나무라는 소메 요시노 사쿠라가 있습니다. 네. 이게 거의 89% 정도고요. 네. 그리고 또 일본 원산의 처진 올벚나무도 한 1.7%, 음. 뭐 그렇게 하고 또 계량종이 있어요. 만첩벚나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또 한 8.9%, 그러니까 한 음. 9%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모두 부파는 벚나무가 한 0.4%. 네. 근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우리나라에 주로 있는 그 잔털벚나무라든가 네. 올벚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한두 그루씩 네. 잔털벚나무 한 네 그루 정도 나타나는데요. 음. 그러다가 특히 이제 이 일본산 벚나무가 네. 그 미추왕릉에 뭐 노거수를 이루어서 고분을 더 덮고 음. 호위하는 듯한 모습이 깜짝 놀랐죠. 예. 음. 진짜 근데 벚나무가 생각보다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예. 불국사 쪽에 있잖아요. 그 겹벚꽃 나무가 유명한데 혹시 이것도 예. 일본산인가요? 겹벚꽃은 뭐 꼭 일본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육종을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겹벚꽃은 사실 자연 상태도 있지만은 네. 보통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요. 그 아. 수술을 꽃잎으로 변화시키면 겹벚꽃이 되거든요. 네. 예. 그렇게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궁금한 게 이렇게 일본산 벚꽃과 우리나라의 벚꽃 좀 차이가 예. 있는지 어떤 품종이 또 우리나라 벚꽃인지 궁금해요. 예, 일반 분들은 참 보기가 어려운데, 네.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보면은, 이 표현 형기라 그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차이도 있습니다. 네. 그것이 겨울 눈이라 하죠. 동화로, 뭐 옛날부터 동화라는 이름으로 배웠고, 뭐 요즘은 순화돼서 우리말로 겨울 눈이라 하는데, 네. 겨울 눈에 눈비늘, 옛날 동화로 배운 분은 아린이라 했어요. 네. 아린, 그 눈비늘이 그 털이 많은 것이 이제 일본산이고, 네. 우리나라의 왕벚나무, 소위 제주 왕벚나무는 네. 털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약간 아. 있거나 뭐 이래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약간 있거나 많이 있다는 것은 과학적인 판정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보고 확실하지 않은 애매한 것은 이제 유전자 분석으로 판정하는 거죠. 음.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이 이제 요즘 유전자 분석으로 다 밝혀졌는데 네. 우리나라의 제주 왕벚나무는 네. 목에 즉 어미나무요. 어미나무가 올벚나무고요. 네. 북에 그 아비나무는 벚나무나 삼벚나무예요. 네. 근데 일본의 소메이요시노 사쿠라는 어미나무는 우리나라와 같은 올벚나무인데 물론 일본에 자라는 올벚나무입니다. 네. 뭐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에도에 간 사쿠라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북의 아비나무는 우리가 외본나무라고 보통 하는데 네. 오시마 사쿠라 음. 일본에 자라는 외본나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목의 어미나무 계통은 올벚나무로 같지만은 네. 북의 아비나무 계통은 서로 다르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산 품종인 제주 왕벚나무와 일본산 이 벚꽃 나무가 다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근데 일부에서는 또 이 제주 왕벚나무가 일본 벚나무 모두 잡종일 뿐이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모두 잡종인 것은 맞죠. 그러나 일본 왕벚나무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잡종이고요. 음. 우리 제주 왕벚나무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잡종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일본 왕벚나무는 개체가 지금 한 그루나 두 그루로 알려져 있어요. 네. 모두 거기서 퍼져나와서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문화의 그 어떤 전파를 위해서 미국에도 많이 갖다 심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워싱턴의 도시 DC의 그 포토맥각 벚나무 축제는 아주 대단합니다. 예. 음. 예, 그렇게 많이 심었는 것이 사실은 그 한두 그루에 나왔다 이거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유전적 다양성이 매우 낮죠. 그런데 우리 왕벚나무는 이 자연적으로 잡종이 발생된 거기 때문에 네. 한라산에 한 200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어요. 아. 자연적으로 자라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유전적 다양성이 매우 높죠. 음.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하고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는 그 일본에서 벚꽃을 좋아하는 이유, 즉 일본 문화와 네. 우리나라에서 벚꽃을 좋아하는 이유, 우리 문화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차이를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생태적인 영향도 다르죠. 음. 나무가 다르면은 생태적인 그 먹이 그 곤충이라든가 네. 새들도 다르게 반응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이 먹이 사슬을 통해서 여파가 계속 미치면은 우리 생태계에 여러 가지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광범위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이 왕벗 프로젝트 2050에서는 이제 전국의 일본 벚나무를 국산으로 대체하자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요? 예. 네, 어떤 사업이죠? 예.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축제 장소, 특히 우리 역사적인 우리 민족의 을이 서리어 있는 역사적인 장소, 또 충무공 이순신 장군 이런 장소에 일본 그 왕벚나무를 심는 것은 우리 후손으로서 상당히 잘못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모르면은 모르는 거로 지나갔겠지만은 우리 같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국민들한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는 나무를 자르고 이런 거는 저도 나무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나무를 사랑하거든요. 네네. 그건 안 맞다 생각해서 지금 이제 이 일본 왕벚나무가 수명이 그렇게 길질 않아요. 그 인위적으로 재배된 거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죽은 나무가 벌써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죽은 나무를 대체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미래에 우리 왕벚나무를 심을 수 있는 기회다, 전망이 밝다 이래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2050이라는 것은 2050년까지 우리 왕벚나무를 대체하자 이런 희망을 가지고 붙인 이야기거든요. 네. 2050년이라는 게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이게 대체로 이제 일본산 왕벚나무는 한 수명이 60년에서 80년 정도. 뭐 저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그렇게 잡는데 보통 그보다 더 짧게 잡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60년에서 80년이라면은 벌써 심은 지가 60년 지난 게 많으니까 네. 2050년이면 80년이 훨씬 넘어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죽은 나무부터 대체할 계획이고요. 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일본 그 산 왕벚나무, 소메이 왕벚나무는 굉장히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적으로 이제 육종되고 재배가 많이 되어 와서 대량 보급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그 제주 왕벚나무는 그게 준비가 많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국가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그걸 빨리 연구 개발해서 우리도 이제 그 규격에 맞게 대량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위 기반을 갖추게 될 수가 있죠. 네. 예. 근데 정말 이렇게 워낙 규모가 크고 그렇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예산 확보나 이런 사실을 또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알리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나무를 자르나 이런 것은 좀 나무에 대한 우리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 이런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네. 연구 조사를 해서 일반 국민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또 우리 제주 왕벗이 아주 아름다웠거든요. 또 네.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알리고 또 그 제주 왕벗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아주 아름다운 벚꽃이 많습니다. 네. 그런 다양한 벚꽃을 알리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 전해 주시죠. 예,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국수적이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 것을 제대로 알고 남의 것을 알아가는 그 포용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것을 제대로 모르고 남의 것을 좋아하면은 그 맹종이 되고 종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것을 제대로 알자.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제주 왕벚나무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네. 그러자면 또 제주 왕벚나무의 어미나무와 아비나무인 올벚나무하고 삼벚나무나 벚나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 산하에 그러자면 우리 산하에 있는 여러 벚나무들이 좋은 게 많아요. 네. 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주 왕벚나무도 있고 벚나무, 잔털벚나무, 삼벚나무, 올벚나무 이런 게 다 일반 사람들이 벚꽃이라고 하는 그런 벚나무들입니다. 네. 그런데다가 또 많은 분이 경험하셨을 텐데 그것이 벚나무인지 잘 몰라서 하는 귀룩나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귀룩나무도 꽃이 길게 크게 자라기 때문에 온 나무를 다 덮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참 아름다운 나무예요. 네. 산에 가면 아주 눈에 띄게 놀라면서 보실 나무들인데 그런 나무도 있고 그 계통으로 꽃이 길게 피는 게 개벗지 나무나 산개벗지 나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제 그냥 아이고 저 벚꽃하고 지나지 마시고 가까이 다가가서 세심하게 살펴주시면은 우리 벚꽃이 얼마나 다양하게 아름다운지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 것을 제대로 알면은 남의 것을 받아들여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것을 제대로 모르고 남의 것을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종속되는 거죠. 네.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050년에는 정말 주변에서 이 국산 품종인 제주 왕벚나무가 많이 만나볼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신준환 전 국립수목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